9월 25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신영증권 중소형주에 대한 생각, 신한금융투자, 산업 트렌드 변화에 융합된 기업들, 토러스투자증권,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원화 강세는 어디까지? 하나대투증권, Q3로 인한 인플레이션, 당장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한국증권입니다. 중국 하락과 미국 상승의 이유, 한양증권, 2000포인트로 코스피 바닥 따지기, 현대증권, 증시 우호적인 환경, 긍정적 마인드 대응 유리, 동양증권, 기대만큼 뜨겁지 않은 Q3 영향력, 그 이유는? 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Q3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서 또 미국과 중국의 온도차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우호적인 환경, 긍정적인 마인드 대응이 유리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는 기술적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강한 상승 갭이 발생하면서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60일선과 120일선의 골든크로스 발생과 함께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진입하는 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속도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건은 유동성 확장이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가, 이것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과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3, 4개월간 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대형주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KB금융, LG화학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기대만큼 뜨겁지 않은 Q3 영향력,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Q3에 대한 증시의 반응은 현재 미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잭슨홀에서 버냉키 의장이 Q2를 발표한 2010년에는 일주일간 글로벌 증시가 3.8%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MSCI 전 세계 지수는 마이너스 0.7%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지난 리스크는 바닥 수준이고 이에 따라 사전적으로 리스크온 현상이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랠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경기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는 남겨둘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굳이 3차 양적 완화로 기대되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 긍정적 영향을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하락과 미국의 상승 이유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000선 하향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급준비율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그리고 철도 인프라 확대 등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는 7.6%가 하락했고 연중 고점 대비로는 17.4%나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지만 미국은 서비스 인터넷 업종이 양호하면서 중국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3개월째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아마존 같은 주가가 최근에 좀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도 완전히 기대를 저버릴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시진핑 차기 주석을 선출하는 18차 당대회가 있는 10월 이후에는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비스나 인터넷 업종이 최근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좀 YG엔터 같은 종목은 9월간 47%나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는 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단계적으로 숨고르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증시의 환경은 우호적이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유럽 위기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수급도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분간 증시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종가 수준은 좀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베스트 리포트로는 어떤 리포트를 좀 볼까요? 네, 대우증권 리포트 가져왔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2000선에 도달한 이후에 수급을 통한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관망 심리도 한몫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러한 흐름은 지수의 방향성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소형주 강세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자주 목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중소형주가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훌륭한 그 수익률 제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투자 전략은 일단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저점 부근에서는 IT랑 자동차, 대우증권에서는 저점으로 195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50선 부근까지 밀리면 IT 차 매수적하고 있고요. 또 기간 조정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1950에서 2060선 사이에서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은 박스권 그리고 그 속에서 중소형주의 랠리는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관점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개장까지 딱 10분을 남겨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은 11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2000선 밑에서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어떻게 어제처럼 극복을 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